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늘 여러분들과 좋은 리포트로 공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리포트 달려보시죠. BH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리포트 한번 나눠볼 건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FP12 생산을 했는데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최고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가 이쪽 사업을 포기한 다음부터는 BH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강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모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FP12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고요.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왜 최근에 주가가 잘 올라오다 조정을 받았을까요? 바로 아이폰 매출 관련된 생산 차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조금 변화가 왔어요. 3분기 피크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조금 이월됐다는 게 결국은 실적 인식이 뒤로 밀렸다라고 하면서 조금 어떻게 돼요? 시장 컨센서스의 이익 목표치가 조금 하향됐다.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스마트폰 판매량 이런 것들하고 생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하락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보통 단가가요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하나 들어갈 때 그러니까 1,000만 개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1,000만 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매출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라서 매출 추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아이폰 생산 차질이 좀 우려가 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상당히 과도하게 좀 눌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글쎄요 뉴스상으로는 반응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나오고 있는데 1,000만 대를 갖다가 생산할 것이다 이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폰에 대한 생산이 어떻게 차곡차곡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주가를 갖다 끌어올리냐 낮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일단 없습니다. 기본 매출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니까 2쿼터보다는 3쿼터가 나을 거고 4쿼터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입니다. 다만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2분기에서 예상치를 갖다 어떻게 돼 하회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주가가 버텨주는 거고 예상치보다 하회하게 되면 주가가 그만큼 눌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쿼터 대비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을 다 토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왜? 이것들이 그 시장 컨센이 좀 높게 나올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BH 같은 경우는 완제품이 출시가 돼야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특히 어닝이 좀 변했어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추정치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낮춰졌다. 그래서 글쎄요. 시장 컨센서스 한 50억 원 정도 낮춰진 것 때문에 큰 주가에 예를 들면 큰 예를 들면 목표가가 크게 변동된다라고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쿼터에서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QQ 대비해서 조금 나아지는 거, YY 대비해서 2분파 정도만 쳐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로 나왔다라는 것들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크게 놀랄 만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만큼 주가는 충분히 반영되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전년 대비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 할 땐 222동 평균선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윗단으로 갈 거냐 하단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인데 지금은 딱 수준으로 보면 2분파 정도 수준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3분기 가이던스, 즉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요. 3쿼터 같은 경우 괜찮습니다. YOY 대비 9%, QOQ 대비 69% 정도의 성장을 갖다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땐 이거보단 본인들이 나타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타난 예상치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자, 영업이익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2쿼터에서 98억 3쿼터에서 516억 이 정도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 예상치대로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올라간 주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고요. 4쿼터 같은 경우도 글쎄요. 애플
관련된 매출이 조금 2월 돼가지고 4쿼터에도 인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은 주가가 향후부터 그러니까 3분기 말부터 4분기 초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릴 때 포워드 가이던스를 갖다 우리가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동폭을 예측을 하면 그것을 두고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될지 안 삼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FB12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아이패드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 한 뭐 예를 들면 하나 들어갈 때마다 한 3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대충 한 만 원 정도입니다. 뭐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들은 단가가 좀 더 높죠. 한 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크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는 한 6만 원 이 정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들어간 대수 곱하기 영업이익 마진율 이렇게 계산하시면 상당히 쉽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냥 앞으로 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인식되는 그런 과정까지만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주고 조금 눌림이 있다고 해도 답답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인내심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 인내심은 뭐예요? 좀 시간을 좀 흘려 보내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2 이동평균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폭에서 우리가 윗단으로다가 올라가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 밑단에서 위로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여기 220 이동평균선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쿼터를 즐겨보자 라는 것들이죠. 혹시 우리가 최일 리포트 처음 드렸을 때가 아마 이쯤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이쯤이나 뭐 이쯤에 매수하셨겠죠. 계속 홀드 의견 드렸는데 조정 들어왔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시장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업사이드로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미래 성장성 그런 거죠. OLED 전용처가 확대된다. 결과적으로는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특히 전장용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도 대부분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래 가치는 이런 것들이죠. 전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증가되는 폭을 나타낼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작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큰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매출 신장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바라보시면 된다. 예,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리포트 드린 구간이 이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트레이딩 잘하신 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구간점 어디쯤에서 아마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의견은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트레이딩 잘 하셨다고 하면, 자, 트레이딩 못 하셨던 분들도 쫄지 마시고, 여기서 올라간다. 그래서 타겟은 제가 볼 땐 여기 29,000원 라인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 요까지가 어닝 컨센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즐기셔야 되는 구간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제가 4분기 초까지만 여러분들께서 홀딩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수익성 추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주가라는 게 항상 보면 어닝하고 연동돼서 간다는 거 늘 실적에 귀결되어진다는 제 지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 좀 믿으세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실적 따라 그대로 움직인 거지 이게 수급에 따라서 움직였습니까? 아닙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나오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고 수급의 변동폭은요. 그것이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폭은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안에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존재했겠죠. 그래서 지난 한 2주 정도 보면 시장이 조금 불안정했던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안 좋은 소식까지 나오면 사람들이 얼른 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 대비해서 떨어지는 속도는 2배 정도 이상 항상 빠르다는 점은 늘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할 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BH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민할 이유는 없다.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갈 것이고요. 과거에 첫 번째 올라간 거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기대감 갖고 올라가는 것들이고 실적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진성 주가 상승이 온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린 적 많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즐겨주시고 혹시 뭐 더 담으실 분들은 더 담으셔도 된다라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늘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